안녕하십니까.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자, 매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대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 말은 이제 안 좋은 건데, 그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장사하면서 그 받을 돈만 다 받아도 사실은 망할 일이 없는데, 이게 이제 보면 항상 이제 부도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에 대해서 부도가 발생하고 못 받게 되는 거를 회계상으로는 대손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손이라는 것은 내가 물건을 팔아서 받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 거래 상대방이 파산 등의 사유로 돈을 못 갚게 되면서 우리 채권이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채권을 비용 처리하는 것을 대손 처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대손을 법인세법에서는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회계상으로는 회계는 사실관계에 맞게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가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에 대해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당연히 이 채권은 대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영의 판단의 문제이지 어떤 요건이 인정되거나 말거나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하지만 세법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이제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세금을 사실은 세금이 이제 국가의 유일한 수입원인데 이러한 세금이 줄어들면 국가를 경영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세법에서는 수익을 좀 높게 됐으면 좋겠고, 일단 비용은 좀 적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대손은 비용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손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해 준다면 법인세법상으로 비용이 많아져서 이익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세수 또한 감소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대손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채권을 못 받는다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확정될 때 대손을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러한 대손 인정 사유는 당연히 회계보다는 굉장히 엄격하죠. 자, 그래서 우리 사례에 따라서는 그 법인세법상으로 대손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회수 가능성이 의문이 제기돼서 그러한 사유로는 인정받을 수가 없고 법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조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법 19조의 2항 보시면, 2를 보시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손금불산입이라는 용어는 손금이라는 게 이제 법인세법상 비용이라는 말씀 드렸죠, 그죠? 그래서 손금불산입이라는 용어는 회계상으로 비용 처리가 된 것을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손금불산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세법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일반 세법을 하는 사업을 하거나 하면서 세무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항상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 보시면 19조의 2 법인세법 시행령 나왔죠. 자, 동그라미 1번 19조 2의 제1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자, 1번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들. 그래서 2번, 3번, 4번 전부 다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민사집행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에 따라서 대손이 낮다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실무상으로 이제 많이 써먹는 거는 9번입니다. 그래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표나 업무상의 채권은 또한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손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9번으로 대손을 제일 많이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대손 사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대손 사유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회사는 실제로 채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해서 비용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상으로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